요즘은요,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뉴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막. 뜨끈뜨끈하다니까요. 여러분, 아파트가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 토지를 허가구에 묶었어요. 잠실동, 그죠?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을. 아파트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강남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파트 살 때. 허가를 어떻게 해줍니까? 실입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줘요. 투자는 이제 불가예요, 불가. 이게 뭡니까? 4개 동원이 앞으로, 4개 동원 대한민국 최고 동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묘한 얘기인데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이런 얘기가 또 조심스러워서. 우리가 인격은 똑같아요, 누구나. 하지만 경제력은 차이가 있잖아요. 경제력을 필터링하는 기능이 생겨요, 필터링. 문호를 높게 해버리면 경제력이 필터링 돼가지고 유유상종을 해버려요, 유유상종. 그거는 상당히 그 사회적인 무리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은행 PB였잖아요. 은행 PB룸 가면 어떤 데는 10억 원 이상 아주 초 VVIP들 이런 분들만 따로 관리를 해요. 따로 관리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좀 제가 생각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분들끼리 중매를 해요, 중매. 중매도 해요. 그럼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은행에서는 예금을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필터링 했어요. 이분은 200억, 100억 있는 사람 이렇게 걸러주잖아요, 이렇게. 그런 분들 VVIP라 가지고서 문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뭐 해외 투자 이런 거 설명회 따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대형은행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하겠지만. 그러면 그분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는 어디에서 뭐 회장님, 어디에서 뭐 로펌의 뭐 대표 파트너 변호사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사회를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소셜 믹스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섞어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섞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저도 쉽지 않겠죠. 그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하지만 저 큰 원칙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정 연수가 되면 아파트 재건축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거를 벽에 금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어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있잖아요. 작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빠꾸 나왔어요, 빠꾸. 88년도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연식이 좀 됐잖아요. 안에 파이프 이런 거를 많이 녹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 멀쩡하다. 그냥 써. 이렇게 시그널을 줬단 말이에요. 재건축 안전진단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안전진단, 두 번째는 정밀 안전진단. 세 번째는 민간 또 그 업체에서 뭐 한국 뭐 구조안전 이런 데서 또 해요. 다 통과해야지만 그때서야 이제 부시는 거거든요. 리모델링은 반대고요. 리모델링은 튼튼해야 돼. 튼튼해야 돼. 그래야지 리모델링을 해줘요. 리모델링은 구조를 쓰는 거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서울에서 계속 구축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정책의 추세를 본다면. 그럼 거기서 얼마나 견디겠어요? 지금 50대, 60대이신 분이 거기 들어가서 20년 동안 재건축 바라보고 있기는 좀 무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딴 데로 이제 이게 풍선효과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영통리라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살기는 좋은 도시예요. 한 20년 됐는데 신도시였으니까. 광교가 나오면서 좀 밀렸고, 동탄역이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 아무튼 살기는 좋았었어요. 근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 주민들 놀래요, 자기들도. 뭐, 불과 1년 사이에 왕창 올랐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메교 푸르지오라고 있어요. SK 메교 푸르지오. 올 초에, 올 총각 그 분양했거든요. 거기에 청약가점 84점 만점이 나왔어요. 만점. 84점이면은 그냥 그건 특권이에요. 특권. 거기다 넣었다니까요. 경쟁률 100대 1. 100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그 정도고 피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주변 아파트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이제 어쩌면 뭐 얘기가 잠깐 돌았는데요. 뭐 대중들의 생각이 대세다. 전문가들 다 틀려요, 그죠? 저는 절대 예측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왜 예측하지 않냐면 저를 스스로 올가매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당연한 거고 틀리면은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예측하면 안 맞아요. 여러분 대중들은요
표현이 뭐한데 1년 후에 집값을 예측하라 하면은 그건 이런 겁니다. 1년 후에 대중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점쟁이도 못 맞히는 거거든요. 1년 후에 대중 생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전문가들은 안 그래요. 전문가들은 일단은 그 락을 걸어였다. 그래도 집은 집이야. 여기는 호재가 뭐뭐 있어. 가감을 해가지고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 정도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국내 최고 전문가세요. 그분은. 아주 최고 전문가신데 그분이 TV 지상파에서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그때 당시에 반포에 모 아파트에서 대단지 아파트. 그때 전세가 6억이었어요. 6억. 2005년, 6년 이럴 때. 전세가 6억이니까 그분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왔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전세가 6억이나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전세가 20억이에요. 전세가 20억이라니까 매매가는 27억이고 26억이고. 이런 시장 왔잖아요. 근데 전문가, 그 유명한 전문가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뭐냐.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 주택은 아파트가 대지집은 조금만 갖고 있는 거고 언젠가 부실 거고 한데 어떻게 많이 올라가느냐라는 자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중들은. 전문가는. 대중은 안 그렇다니까요. 대중들은요. 갑자기 거기 이사 가고 싶어요. 돈이 생겼어요. 지금. 집 세 채 팔으면 한 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예전처럼 깜깜이 시대에는요. 누가 사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나는 내 집이야.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크면 같은 평형인데 어떤 데는 7억, 어떤 거는 4억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막 어떤 데는. 1층은 4억, 로얄치 7억 이렇게 지금은 거의 이게 평등해서 평등. 우리 1층이지만 지금 가격 올랐잖아. 난 6억 부를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우연히 하나 물었다. 그럼 그게 이제 진성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남 땅은 면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구역 프리미엄도 있어요, 여러분. 사당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편은 서초구, 서편은 동작구예요. 동작구 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파트 차이가 많이 나요. 값 차이가 몇 억 나요. 몇 억. 행정구역 차이로.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남, 성남, 서울 세 개 있잖아요. 거기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은 달라요. 다. 위례로 묶었지만 서울 쪽이 더 비싸요. 훨씬.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수도권, 평택하고 천안은 비슷해 보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죠. 천안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가요. 평택 쪽은 이제 지제역 쪽으로 해서 많이 뜨고 있거든요. 이게 수도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요, 지하철 1호선 타잖아요? 그러면 신창역에서 소요산역까지 역 개수가 75개예요. 75개. 4시간 걸려요. 그래서 간다고요, 수도권 사람들은. 왜냐면 일상에 내 머릿속에는 수도권이니까, 머릿속에. 하지만 지방 가보십시오. 지방 대도시에서 저녁 때 11시 정도에 뭔가 회식을 마쳤잖아요? 버스가 다 끊겨요, 다. 다 끊기고. 당황스럽다니까, 서울 사람들은 지방 가서 저럴 때 2차를 가려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다 문 닫고 컴컴해져가지고. 근데 서울은 뭐 이런 데 불야성이잖아요. 그만큼 임금 밀도가 높다. 자, 임금 밀도 말씀드려서 정리해 볼게요. 임금 밀도가 높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높은 곳으로. 자, 그럼 우리 이제 특별히 여러분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마인드를 확 열어볼게요. 지구촌 70억이 넘죠, 인구가. 자, 지구 전체의 제곱킬로미터당 임금 밀도가 몇 명일까요, 대략? 지구 전체. 그래야지 우리를 비교하는 거죠. 몇 명씩 될까요? 생각 안 해봤죠? 지구 전체, 아프리카든, 뭐, 유럽이든 60명. 1km 안에, 사방 1km 안에 60명 살아요. 대한민국,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이냐 하면은 510명 정도, 510명쯤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모나코 이런 데예요, 모나코. 그럼 도시국가는 빼버리고, 대만, 뭐, 이런 데,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높아요, 임금 밀도가. 자, 그럼 510명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제일 낮은 데, 대한민국에서 임금 밀도가 제일 낮은 데가 강원도 인제군이에요. 19명. 평창군이 20명쯤 돼요. 그런 데가 좀 낮아요, 임금 밀도가. 서울 임금 밀도가 얼마일까요? 전국은 510명인데, 서울 임금 밀도. 자, 2위권, 전 세계에서 2위권, 런던, 도쿄, 이런 데가 2위권이에요, 임금 밀도가. 거기가 6천 명이에요, 6천 명. 한 6천 명 정도 언더예요. 서울은 16,000명. 16,000명. 1km 안에 16,000명이 있는 거예요. 어느 동 하나 들어가잖아. 그럼 동 주민 수가 한 10만 명 돼요, 어떤 데는.
자, 그러면 서울에서도 양천구가 제일 높아요. 양천구는 26,000명. 빼곡하게 했잖아요. 목동 아파트가 빼곡하게. 26,000가구 했잖아요. 목동 14개 단지만. 그러니까 양천구는 그냥 사람이 1제곱킬로미터에 26,0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제구는 이런 데는 19명 있는 거예요. 그럼 병원이 간다면 어디로? 일로 가겠죠. 그래서 뭐든지 일로 갈 거 아니다. 이게 시너지예요, 시너지. 고밀도 개발하면은요, 우리가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상업시설들이 들어와 줍니다. 장사가 되니까. 대한민국 택배가 잘 되잖아요. 택배 기사님들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 친구 택배 기사가 있어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잘하면, 운 좋고, 뭐 사고 안 나고 하면. 하루에 뭐 300개, 400개 배달해요, 택배를.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큰 단지가 있다. 그러면 차를 아예 집어넣어 버려요, 그 단지 안으로 그냥. 뒤쪽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수십 개 꺼내. 그래야 추수수수 돈 주고 온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유럽처럼 단독주택이다 볼게, 단독. 띄엄 있다. 그러면 하루에 50개도 못 해요. 한 100km, 200km 다녀야 되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뭐 고밀도 개발 도시니까 아파트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3만 불 온 거예요, 제가 볼 땐. 공단 문화하고. 공단과 아파트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필리핀보다 못 살 거예요, 훨씬 그죠? 여러분, 필리핀이 예전에 부자였어요, 부자. 필리핀이 지금은 뭐 우리보다 훨씬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콤팩트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한민국의 땅이요,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면적이 빈 땅이 엄청 많아요, 빈 땅이. 빈집이 전국적으로도요, 100만 채 이상의 빈집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의 집이, 땅이 모자라지 않는 도시가, 나라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밀도 개발. 그나마, 고 박원순 시장께서는 35층 이상 못 짓겠다고요. 35층 이상, 서울에서. 그 전에, 오세훈 전 시장이 있을 때는 60층으로 질렀어요, 60층. 그때 플랜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0층으로 줘봐,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강변에 아파트가 높이 쫙 올라가서 동강거리를 뚝뚝 띄워서 거기를 보행도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현재 추세는 남산이 보여야 된다 이거죠. 남산이. 그러니까 35층에서 못 짓게 하니까 오히려 건물이 옆으로 뚱뚱해져 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돼요. 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튼 고층 개발을 해버리게 되면은 집이 안 모자라요, 서울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20층 아파트가 60층 줘버려요, 만약에. 그러면 위로 쫙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GBC 들어갔잖아요, 이제. 105층짜리. 롯데월드 123층 들어갔고. 그러면 못 진다는 법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고층 개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 집값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층이 있어요, 고층이. 쫙 50층, 60층이 있어요. 거기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높아서 못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어지러워요, 막. 모기도 못 올라, 모기도. 거기다가 정전되면은요, 아이고, 그냥 끝장이지, 끝장. 이번에 해운대에서 물사고 나가지고 50몇 층짜리 아파트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올라가서 잘못하면 죽어요, 어떤 사람 잘못하면. 그럼 한 대만 경험하면은 고층 아파트 좀 이렇게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물량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룸이 생겨요. 이렇게 가격 룸이. 호불호가 갈리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이 몰리게 되면 교통체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야, 좀 쾌적한데 가자, 쾌적한데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거 역설적인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살기 좋게 규제를 해주니까 특구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더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표현이 어쨌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할수록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살기 좋은 거라니까요. 규제할수록. 규제 안 해버리면 오히려 그냥 막 그냥 좀 난개발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오히려 집값이, 제가 지방 어느 대도시 가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꼬불꼬불 대도시인데, 그리고 건물이 50층짜리 있다가 뭐 2층짜리 있다가 뭐 막 그래요. 어떤 데 얘기 안 하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가다 보면은 이게 여기 60년대도 보이고 지금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런 데는요, 체계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강남은 체계적이란 말이에요. 쫙 갈아엎고 도로가 반대반대하잖아요. 그죠? 왕복 12차선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겁니다. 자, 대중들 생각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교재 없어요, 이런 것들은. 교재 없어요. 자,
국내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등. 2004년, 2014년 두 번 다 이렇게 1등이 서울이에요. 2등이 제주도, 3등이 부산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나라 미국이에요. 미국.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도시 파리. 제일 가고 싶어 하고요. 옷 색깔.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검은색이에요. 예전에 흰색이 흰색. 흰색은 지금 3위, 4위예요. 왜냐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짬뽕 먹다가 튀면은 이건 눈에 확 띄잖아요. 검은색은 잘 안 보이잖아요. 아무튼 대중들 생각 바뀌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석,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1등이에요. 대단하시네, 저분. 책 받을 후보가 되겠습니다. 제일 선호도가 떨어지는 보석이 금이에요, 금, 골드. 그래서 부자가 못된 것 같아요. 금을 좋아했어야 되는데. 금은 지금 금값은 최고가. 온스당 2,000달러 갈 거예요, 2,000달러 곧. 온스는 28.5g이 1온스예요. 8돈 정도 돼요, 8돈. 그게 지금 국제금리세가 뭐 240만 원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5년 전에는 그게 1,000달러였어요, 1,000달러. 이게 지금 2,000달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숫자. 1부터 10까지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7 맞아요. 7, 3, 5 이렇게 나가요.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10이에요, 10.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러 갔어요. 동호수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204동에 504동에 뭐 408호 이렇게 하지 마시고 701동에 503 뭐 이런 거 하세요. 홀수로. 홀수가 아무래도 참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숫자 3을 왜 좋아하는지, 3일 회계법인 있잖아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항상. 7도 하지만. 무슨 월을 제일 좋아할까요? 10월, 2월을 제일 싫어해요. 요일은 금요일 제일 좋아해요. 화요일 싫어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요. 사람들이 만약에 본인의 취향이 독특해요. 그럼 본인은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거를. 렌탈. 나는 차를 사는데 말이지. 나는 뭐 문 2개짜리 투도어가 좋아요. 큰 차 있잖아요. 그 스포츠카. 그런 건 잘 안 팔려요. 대중성이 없어요. 사인이 타야죠. 그러면 그런 거는 렌탈, 리스라도 리스. 리스를 신나게 타고 다니시고 소유하는 것은 뭐 문 4개짜리 이게 좋단 말이죠. 자, 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대책 이것도 교재하면 없을 거예요. 일단 제가 이건 뺐어요, 다. 이런 거 제가 교재는 그냥 최소한으로 드린 거니까. 자, 2017년도 들어와가지고 6월 19일 대책. 이때 조정대상 지역이 생겼어요. 앞에 글자가 숨겨져 있죠. 청약, 주택 청약. 주택 청약이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주택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규제가 시작된 거예요, 규제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집이 3채가 있다. 비워볼게요. 제 채가 있어, 집이.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한 채가 잠실 주공 5단지라 볼게요. 잠실 주공 5단지.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그 대지 지분이 커요, 지분이.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크니까 비싼 거예요, 당연히. 자, 그 아파트를 언제 샀느냐? 98년도였어요, 98년도에. 1억 8천 주고. 2억이 안 됐어요, 그때. 1억 8천 주고 샀어요, 그때. 지금 전세 놓고 있어요. 한 7억에. 자, 그런데 이거를 팔아볼게요,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냐면요. 양도세가 대략 한 12억쯤 돼요. 중과가 돼가지고. 최고 세율이 42%거든요. 거기에 20%포인트가 얹어갔어요. 그래서 68% 최고 세율이. 그러면 세금 그렇게 되고 나고 보증금 빼주면은 내 집 없어지는 거죠. 못 파는 거라니까. 이때부터 공급이 줄었다고 이제. 딱 그러면서 뭐 했죠 그때? 엄청 띄워줬죠.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하라고. 8년간 하면은 양도세를 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막. 종부세 안 받아요. 막.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때. 그때 강남권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8년에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8년 임대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완전히 잠겨버린 거죠. 그리고 재건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강남권은 아예 공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들어올 사람은 많아졌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졌어요. 들어올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비딩이 있는 거, 비딩이.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물 한 잔이 만약에 뭐 100원이다. 사막에서는 1000만 원에도 먹어야 될 거예요. 사막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홍수 속에서도 먹을 물은 없잖아요. 즉 입지 차이라는 거, 입지 차이. 강남권은 한정판이라는 거죠. 근데 욕망은 무한정이에요. 욕망, 대중들의.
네 채 중에 한 채가 지방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지방에서. 네 채 중에 한 채가. 실거주 안 하고 묻어두는 거라니까 지방에서. 투자처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가 나오고 뭐 쭉 해서 나오면서요. 이때부터 이제 18년도부터는 청년들 얘기 나와요. 청년들 이제 밀어주겠다.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이제 신도시가 나오죠. 3기 신도시. 수도권에 3기 신도시 하겠다. 그죠? 하남, 고양, 부천, 인천.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과천, 뭐 이런 데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먼저 나와버린 거잖아요, 말로. 근데 착공은 한 5, 6년 후에 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은 벌써 빨리 움직이죠. 공부하는 분들, 아, 저거다. 나의 살 길은 청약이다. 그때부터 일반 매매가 확 줄어버렸어요. 일반 매매가. 그러니까 외곽의 아파트들은 꼭 내리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일산 쪽에 사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안 좋으세요. 왜냐하면 살기는 좋은데 불구하고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깎아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이 크죠. 반면에 한강 이남, 경부 축에 있는 분들, 판교, 광교, 동탄 뭐 이런 분들은 난리 났잖아요. 막 올라가고. 직장인들이 평생 모을 수 있는 예지금 적금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자산 증가액이. 물론 1세대 1주택이면은 재산은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집은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차익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은. 그건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20억이나 2억이나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가치는. 왜냐하면 20억짜리 옆에 2억짜리가 있지 않거든요. 20억짜리 옆에 19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2억짜리 옆에는 2억 5천짜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포스코 상담을 해봤어요. 포스코 고위직 분을 했는데 한 분은 삼성동에 있어요. 한 분은 포항에 있어요. 근데 퇴직금은 비슷해요. 퇴직금은. 이게 직급에다 나오니까 집값 차이가 10배가 차이가 나요. 집값 차이가. 지금도 포항은 2억대래요. 아파트 값이.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근데 강남은 뭐 그때 2억짜리가 이제 20억 넘어가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항분이. 나는 집 하나씩 있는 거고 터전이 포항이니까 포항을 떠날 수 없대. 그분은 모든 게 어디 있으니까. 근데 마음 편하대요. 세금 문제 없으니까. 세금 문제 없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퇴직을 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퇴직하시면은요, 건강보험료를 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재산이 일정 부분 있거나, 사업자 손실이 있거나, 뭐 이러면 개인으로 해서 지역 건강보험을 내야 되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요, 조금 내는 편이에요. 6.5%를 반반씩 내는 경우도 반반씩 사용자하고 종업원이 월급에 대해서. 근데 퇴직하시면은요, 기본적으로 확 올라가 버려. 4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요, 만약에. 공시가격으로 4억. 연간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다. 2000cc 새 차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면은요, 그 한 사람 지역 건강보험료가 대략 30만 원 나와요, 30만 원. 매월. 국민연금, 여러분 볼게요. 국민연금. 지금 150만 원 나오거든요, 150만 원. 망근하는 분들이 대기업에서 1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돼요. 한 2, 3세, 지금 한 60년생이면 15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없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기본 아닙니까? 지역건강보험료. 요거 내면 거의 50만 원 정도가 없는 셈입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집, 거기다가 만약에 종부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 못 사는 거죠. 결국은 나는 여기 살고 싶은데 20년 살았고 앞으로 30년 더 살 건데 임종할 때까지 자꾸 주변 사람이 떠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못 살고.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 다 살고 싶은데 강제로 떠나야 돼, 강제로. 그럼 떠나면 바로 옆집으로 하지 않죠. 같은 금액이니까. 서울로 볼 때는요, 전철역 20개를 나가야 돼, 20개 나가야 돼, 바깥으로. 그래야지 그 부담이 적거든요. 자, 팁 하나 드릴게요, 또. 이제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대출도 규제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개념을 보자고요. 자, A라는 사람은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령 뭐 경기도, 이분은 서울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은 호가, 15호가라고 호가. 진짜 팔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LTV 70%를 받았다고 볼게요. 7억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3억짜리 집 팔고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B가 A집 된 거죠. 그리고 B는 다시 3억짜리 집을 가버렸어요. 팔고. 그러면 B는 10억을 받아가지고 3억을 하고 나면 7억이 남죠. 이거는 예금이죠. 현금이니까.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것은 호가가 실제 진성 거래 금액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예금이 7억 나왔잖아요, 실제로. 즉, 이것도 예전에는 2억밖에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순수한 예금으로 7억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 대출 6억하고 이거 같은 거죠. 유동성이 이게. 이게 1만 채다, 1만 채. 그러면 7조 원이에요. 1만 채네, 이렇게. 7조 원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실제 예금으로 갔다니까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거. 다시 이게 대출이 아예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10억이 아닌 거죠. 그냥 뭐 9억, 8억, 7억, 이게 내가 할 거 아니에요. 떠나라고 하면. 매수 세력에 돈이 없어요. 유동성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다니까요. 그럼 은행에서는요, 예금을 만약에 100조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90조를 해줘버려요. 그러면 90조만큼의 자산이 들어오는 거죠. 아파트가. 만약에 이 대출 해준 다음에 10억이 7억이 됐다. 은행 망한다니까요. 은행 같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은행은 망하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이런데 전세, 보증금, 대출. 자, 이거 정말 엄청나게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이 얘기가. 여러분, 지금 5억까지 가능하죠, 이게? 5억까지. 전월세 전환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1억 원의 전세를 월세를 바꾸면은요, 연간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한 달에 33만 원 좀 되거든요. 한 40만 원 좀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대략. 대출이자 이렇게 안 나와요. 더 싸단 말이에요, 대출이. 그러면 집주인한테 가서 보증금 5억짜리인데 1억 플러스 4억만큼을 436, 160만 원 월세를 낸다. 이거보다는 5억을 전세보증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게 싸다니까요. 그러면 이 대출이라는 것도 이거 얼른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세보증 대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존에 2억짜리 전세가 집주인이 올려요. 2억 한 2천 이렇게 받아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이게 레벨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대중들은 지금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욕구주게 급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1000가구의 아파트인데 여기에 딱 2채가 나왔어요, 집이. 2채가 나왔어요. 근데 들어갈 사람이 10가구다. 그러면 경쟁이 되겠죠, 경쟁이. 그 집주인은 많이 부르겠죠. 최고가 매수 개념이니까. 그러면 한 3억 불러, 3억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동성이 대출이 없었으면은 2억대에서 한동안 머무르지 이렇게 갈 거를 대출이 되니 갑자기 이렇게 해서 가버리는 거죠. 이만큼은 융자로 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세 보증금 형태로.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집주인한테 간 거죠. 집주인은 예금하겠죠, 그걸로. 내보내기 전까지 예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원래 없을 자산이 생기는 거죠. 유동성의 힘으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대출 지금 무지하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전혀 안 돼요. 9억 이상이면 20%밖에 안 된다고요, 대략. 9억 이하의 주택이면서 뭐 생애 최초 이래야지 대출이 좀 나와요. 묶어놨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반대 정책을 펴볼 수 있겠지, 반대로. 그러면 대출을 풀어줬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동안 갈증 났던 사람들이 대출을 해준대, 오케이. 왕창 올라가요, 또 왕창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시냇물을 놔두면 물이 흘러가죠, 이렇게. 그죠? 쭉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댐을 막아요, 댐을 만약에. 그러면 물이 통제 가능하다 이거죠, 일단은. 근데 갑자기 폭우가 내렸다. 터져버려, 잘못하면. 산샤댐 얘기 나죠, 산샤댐 얘기 다 나잖아요, 지금. 소양강 때문에 열 몇 배래요, 그게 사이즈가. 그거 터지면, 중국이요. GDP 성장이 40%가 후퇴한대, 후퇴. 40%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군사시설이 많대요, 그쪽에. 그리고 핵 물질 이런 것도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걸 원래는 막으면 안 됐대요, 그게. 반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 보면은 약간 틀어져 있대요, 그게. 제방 길이가 2.3km, 제방 길이가. 높이 185m. 이게 터지는 순간에
재앙이죠. 뭐 더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물길 놔뒀으면 양자강이 그냥 흘러갔어요. 이렇게 그죠. 하지만 막아놓으니까 무게가 엄청나죠. 물무게 이게. 그러니까 지진이 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부. 지진이 생긴다. 자꾸 눌리니까. 그 부작용이 생긴다니까요. 따라서 대출 같은 것도 그냥 감당할 수 있게 놔뒀으면은 필요한 사람 받을 거야. 필요한 사람은 받는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못하게 하니까. 대출 집을 사서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자, 이제 인사이트를 볼게요. 인사이트. 청약 주택 정책에서 받는 인사이트를 보면은요. 지역별 전월 전환율이 보통 5%, 4% 그래요. 5%. 1억 원을 보증금을 대신 월세 낼게요 하면 496만 원 또 500만 원 정도를 내라 이거예요. 연간. 500만 원이면 한 40만 내는 거죠. 가령 2억짜리 전세 들어갈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레이트보다 대출 이자가 싸니까 보증금 전세금 대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몇십만 원 때문에 몇 억이 나오는 거죠, 시중에. 그게 큰 거라니까요. 빗방울이 떨어진 거 얼마지만 모이면 큰 댐이 된다. 뭐 이런 걸로 좀 해석을 합니다. 집값 변동률 땅값은요, 98년도부터 보면은 한 번만 빠졌어, 한 번만. IMF 사태 났을 땐 빠지고 다 올라갔어요, 계속. 이거는요, 증가율. 이게 쌓인다고 해서.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물가지수하고 땅값은 같이 가요, 거의. 물가 땅값하고. 주택보급률이요, 최근 통계가 104%예요. 최근 통계가. 100가구가 있으면 집이 104채가 있다는 뜻이에요. 4채는 어디 있습니까? 빈집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있어요.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은요, 한번 비워지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1000가구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500가구 떠났습니다. 500가구가. 그럼 학교가 폐교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옮겨갔죠, 사람들이. 500가구 간 곳은 신도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컴팩트하게. 거기 학교가 새로 생겨요. 버스 끊겨요. 맛집 없어지고요. 뭐든지 문을 빨리 닫아요, 문을. 이러면 여기는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럼 더 떠난다고 더. 이게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아예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형성이. 자, 여기 볼게요.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6월 1일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최근.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그냥. 자,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 해가지고 매년 100만 채씩. 전체가 100만 채. 전체가 100만 채예요, 5년 동안. 19만 채, 20만 채 해가지고 짓겠다는 거예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가 점유율 60%예요, 60%. 60%,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PIR이죠, PIR. 내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몇 년 만에 집 살 수 있느냐. 서울 아파트는 뭐 50년 가고요. 서울 아파트는. 웬만한 곳은 보통, 5.5배, 3.6배 이렇게 하는 거죠. 수도권이 6.8배. 전국은 5.4배.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6년 정도, 한 2억 정도 모이면 6년 정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 이사를 간다 하면 왜 가냐 했더니, 시설이나 설비가 낡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직장에 가까워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거 정리해보면은요, 직장이 생기는 곳에 신축 아파트가 뜨는 거예요. 마곡 같은데, 판교 같은데. 이런 데가 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이 많잖아요.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데가 많고, 새집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원할 때마다 재건축할 수 있으면 새 집에 인기가 별로 없어요. 원할 때마다 재건축할 수 있다면.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20년의 아파트들은요, 앞으로 70년 동안 재건축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새 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 집이. 그 새 집은 영원한 새 집이라니까, 영원한 새 집.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성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 5남매가 있다. 마지가 하고 막내 차이가 10살 차이 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막내가 환갑이 돼도 귀여워한다고요. 그 집안에서. 막내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요. 환갑이 돼도. 하지만 9살짜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걔는 바로 어른 돼, 어른. 소년 가장했네, 가장. 마인드가 달라져 버려요, 그런 애들은. 이런 거예요. 같은 나이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상대적인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은 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라고 있어요. 정말 공동 화장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프라이빗이 없죠. 이런 거 없어요, 거의 이제. 옥탑방 거의 없어요, 이제는. 옥탑방에 살지 않아요, 잘.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공급 많으니까 집 없다고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집은 거기야. 근데 거기는 한정판이야. 강남구에 집이요, 17만 채가 있어요, 딱. 17만 채. 그중 14만 채가 아파트예요, 강남구에. 3만 채 정도가 빌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14만 채가 20만 채가 되지 않잖아요, 절대. 강남구는. 규제를 하니까. 그러면 그 수요를 다른 곳에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14만 채 중에 하나, 완오브댐. 이걸 원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강남구 더 이상 집 안 질 거니? 그래, 딴 데 갈 거야. 비슷한 데 가는 거죠. 광명이라든가, 여기서 뭐, 수지라든가 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요. 안 가요, 여전히. 거기서 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2년 전인가 그때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삼성동의 아이파크, 탑층. 44층인가요, 펜트하우스. 그거 매매 금액이 105억. 러시아 사람이 샀어요. 105억에. 그럼 도대체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나왔어요, 드디어. 왜냐면 탑층이니까 조망 좋잖아요. 그게 두 개 안 나온다니까요, 그쪽에서. 여전히 그 지위를 누릴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105억은 언젠가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20년 살다가 떠날 때 누가 사주겠지라는 기대가 있고요. 한정판이니까. 난 그동안 누리는 거예요, 그 삶을. 그냥 재개발을 기다린다. 빌라, 지분 10평짜리다. 그럼 다 썩었죠, 거기, 그죠? 건물. 한남 뉴타운 가보세요, 거기에. 그냥 40년 된 빌라들이 쫙 사람도 안 살아요, 잘. 근데 그거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산다고 볼게요. 그러면 20년 있을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운이 없으면. 한남 5구역은 오래 걸릴 것 같은 3구역은 되고 있지만. 그러면 거기서 살아야 돼, 20년 동안을 아주 열악하게. 재산 가치는 있지만 실제 가치는 다운이잖아요. 근데 그 아까 러시아에서 산 그 아파트는요, 지금도 최고예요. 즐기는 그것을.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루이비통 백을 왜 삽니까? 내가 즐기는 거잖아요. 사서 내가 어디가 뭐 임대한다.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즐기니까 그 값을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넘어가겠고요. 자, 패스. 자, 이거 1년 동안 본 거예요, 지금. 그래프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으로. 집값도 그렇고 전세값도 그렇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최근 1년 동안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주택의 연립 단독 합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아파트 치고 나가니까 2위 그룹인, 지금 2위 그룹이라기보다는 대체 그룹인 빌라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빌라 값이 올라갈지 몰랐어요, 저는. 빌라? 뭐,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빌라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베이터 있고, 엘리베이터 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가까워요, 더. 잘 찾아보시면은요, 여기서 바로 가깝다니까요. 양지역 가보세요, 양지역 쪽에. 그쪽 빌라들 값이 꽤 비싸요. 왜냐면 강남권인데 약간 외곽 있잖아요. 그죠? 거기 옆에 바로 그 구룡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녹지도 있고 그쪽에 오히려 삶의 질 높다 이런 분들 계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서울구를 갈 수가 있으니까. 8학군이 거기잖아요. 강남구 서초구가 8학군이니까. 어디 살든 간에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창생 파원은 생긴다고 보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이건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렇게 보고요. 자, 볼게요. 이거 가장 중요한 시트가 이겁니다. 교재 아마 없어요, 이것도. 수도권 전철망 볼게요, 전철망. 자, 미리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의 지하철역 중에서 환승역이죠. 더블 역세권. 환승역, 사당역 같은데, 잠실역 이런데. 이게 몇 개쯤 있을까요? 몇 개? 몇 개쯤 있을까요, 대략? 뭐 감이 잘 없죠. 어떤 분은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3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쳐보세요. 나중에 100개쯤 있어요. 100개. 환승역만. 놀라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 2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두 개역이 교차하는 곳이 100개나 되느냐. 따라서 지금 수도권에서는요, 우리 집 앞에 전철역이 있다라고는 얘기해서는 인정 못 받아요.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환승역이다. 근데 오케이. 좋겠다. 사람 모이는 거니까 환승역은. 그럼 또 하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그 역이 노선이 뭐냐?
자,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은 뭡니까? 인기 있는 노선. 2호선이죠. 전국에요. 많은 지하철 노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그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노선이 흑자 2호선이래요. 나머지는 다 적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그룹이 있어요. 2그룹이 중에 2그룹. 2호선을 완전히 탁월한 1순위고 2그룹이 9호선, 3호선, 7호선, 신분당선, 분당선 뭐 이런 라인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강남을 터치해요. 강남을 그냥 강남이라는 게 아니라요. 강남은 다 일자리, 전부 다 일자리예요. 강남에 건물들 있죠. 건물들, 오피스 이런 것들.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여기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매 업체, 본사들이 제일 많은 데가 강남이래요. 다 여기다 몰려있다고요. 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죠? 자, 눈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볼게요. 이렇게 보면 2호선이 이렇게 흘죠. 2호선이. 나머지 쫙 있어요. 여기 뭐, 용문 이쪽도 있고, 인천도 있고, 파주 이런 데도 있고요. 여기 춘천도 있어요. 그죠? 많죠, 이렇게. 자, 이게 현재인데, 확정된 거.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지금 계획 중이거나 공사 중인 전철이 완성됐을 때 보여드릴게요. 제가 왔다 갔다 보여드릴게요. 종전에 이건데, 이렇게 돼요. 제가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놀랍지 않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서울 강서 쪽 하고 청량리 쪽이 엄청나게 두꺼워져요. 전철 노선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어디 가려면 2번 환승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 모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다 있다. 하나는 여의도, 하나는 뭐 양재 직장이 있다. 그럼 그 라인 중간에서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안 나간다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만족하니까. 그리고 단선에 있는 사람 있죠. 거기 통과해서 가는 사람들은 돈만 벌면 거기 들어갈 거야. 나 돈만 벌면 사당 가고 잠실 가고 고속터미널 역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또 지방에서 온다.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지방에서 오면은요. 연고가 특별히 서울 특별히 없잖아요. 연고가. 일단 교통 좋은 데 해요. KTX 타기 좋은데. 고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영원히 사는 동안 애경사가 있잖아요. 고속터미널 버스, 남부터미널, 뭐 GTX 이런 게 수서역 이런 데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동네가 집까지 올라가려면 타 시도 사람들이 와줘야 돼요. 그 타 시도 사람들이 경제력이 더 좋아야 돼요, 우리보다. 그래 비싸게 주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간단하죠, 의외로. 여러분 사당역 살기 좋아요, 사당역. 근데 값이 싸다는 거 아닙니까? 강남에 비해서. 설명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강남에서 발원됐죠, 아파트가. 76년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발원됐잖아요, 아파트로. 처음 들어오죠. 중산층 이상으로. 거기서 80년도에 아시아 선수 나왔잖아요. 세계적 경기를 해야 되니까. 88년도에 서울 올림픽 88 했잖아요, 88. 근데 이 양반을 한 달 동안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건 좀 의문시가 지금 의문시되는데. 자, 그러면 선수단들이 한 달 동안 머물 건데 100년짜리 집을 줬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한 달 동안 경기를 하고 끝날 건데 100년짜리 집을 줬다니까요. 지금 여수 엑스포 가보세요. 거기 여기서 건물 아파트 크게 줬어요. 타이틀 여수 엑스포 아파트예요. 차라리 그냥 그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 뭐 캠핑카를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임시 막사를 해도 되잖아요. 원래는 경기장 빼고. 근데 그거를 그걸 핑계로 아파트를 줘버렸다니까요. 올림픽 선수 아파트가 몇 세대죠? 5천 가구가 넘어요. 5천 가구가 넘어요. 한 달 동안 선수하고 기자들이 살았어요, 거기서. 그래 분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밀리 아파트, 송파동에, 송파구에. 그게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선수와 기자들은 다 저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임원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밀리 아파트 진 거예요, 4천 가구대를. 그리고 정상들어오잖아요. 국가호수로 올 거 아닙니까? 아파트에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워커힐 호텔, 광진구에 워커힐 호텔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대한민국이 쫙 도는 거예요. 야, 진짜 모이는구나. 일정한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거기 셔발해갖고 퍼지는 거예요, 이게. 퍼지고 하다가 방배동까지 왔어요. 가격 팍 올라가는 것이. 근데 길 건너서는 아직 동작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직 못 간 거예요, 아직. 근데 양천구 목동은 다르죠. 거기는 약간 띄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구로구도 있고 중간에. 거기는 교육특구잖아요, 교육.
거기에 자체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한강 이북 14개 구 중에서요. 15개 구 중에서 마용성광만 떴죠. 마용성광. 바로 그 마정군이니까 뜬 거예요. 안에 들어가 올라가면 강북구, 노원구 같은 데는 살긴 좋은데 값이 안 오르는 건 뭐냐면 강남 사람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문을 열어가지고 이민을 받는다. 이민을 중국 사람들 가령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 와라. 그러면 또 난리가 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은 이야기고. 다시 얘기해서요. 아랫목부터 올라간다는 거예요. 온도가. 그 아랫목이 강남이라는 거죠. 그리고 뚝 떨어져 가지고서 대구, 수성구, 광주, 봉선동, 부산, 해운대, 수영 이런 데는요. 그 지역사회의 강남이에요. 그 지역사회 강남. 부산대학교는 부산의 서울대학교라고요. 전남대학교는 광주의 서울대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또 형성이 돼요. 리그가.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군지역 인구는 많이 줄어요. 그죠? 잘 보시면은, 이게 안 보이시는데, 이게 없는 제를 볼게요. 자. 노란색은 인구가 유지가 돼요. 노란색은 인구가 유지가 돼요. 보라색은 인구가 빠지는 거예요. 인구가. 보라색은. 이건 보라색. 빠지는 거예요. 빨간색,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에요. 빨간색. 그냥 대략 보세요. 그냥. 빨간색 이런 데 있죠. 여기 잡으시면 경부축이에요. 이게. 경부축. 경부고속 한남대교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거기서 평택, 여기까지가 다다닥 붙어버려요. 이미 선점효과가 있으니까 인프라가. 그리고 이런데 보라색은 대부분 인구가 빠져버립니다. 부산도 빠져요. 부산도 막 빠져요. 보라색 이런 데가. 부산시 인구가 지금 340만 명인데 2045년도가 되면 정부 추계예요. 추계를 보시면 300만 명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명이 지금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갑니까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빠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거기서 태어나서 청년이 된 사람들이 빠지겠죠. 어디로 갑니까? 일자리 찾아가야죠. 그러면 서울로. 요즘 언택트기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가잖아요. 잘. 그러면 서울 인근으로 또 모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친환경, 행복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부에서 이걸 예측한 겁니다. 안전은 아니에요. 안전은 꼴찌 안전은. 이미 안전은 기본 됐어요. 기본이. 안전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막 했고요. 아무튼 시간 됐어요. 10분간 쉬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